그러니까 간을 보는 느낌, 요게 전압 측정이거든요.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맛보는 게 전압 측정이라면은, 전류는요 실제로 이 테스터기를 관통해서 다 흘려보는 거예요. 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미터 테스터기죠, 그죠?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의외로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예.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가볍게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가격이나 모델에 따라서 기능이 뭐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요런 저렴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전압, 직류 전압, 교류 전압, 그 다음에 저항,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잴 수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류도 최대 250mA까지는 DC 전류, AC 전류는 측정하는 모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DC 전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는 뭐니 해도 전압 측정일 거예요. 교류 전압이나 직류 전압. 먼저 직류 전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건전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건전지 사용하시다가 건전지 성능이 다 떨어진 것 같다. 진짜 건전지가 다 떨어진 거야? 제품이 이상해진 거야? 이렇게 궁금하면은 예, 이렇게 재볼 수 있습니다. 지금 1.5V 살짝 넘게 나오고 있죠. 자, 요 스케일 같은 DC 전압 재는데도 보시면은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10V 스케일에다가 뒀습니다. 이거는 최대 10V까지 잴 수 있는 모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금판을 읽을 때 여기 보시면은 까만 글자가 3층으로 되어 있죠. 1층, 2층, 세 번째 층에 최대값이 10입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숫자를 읽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3층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약 1.6V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더 큰 전압을 재고 싶다. 요거는 12V 배터리입니다. 12V 배터리인데 최대 전압 10V 짜리로 측정하면은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고장나겠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대 전압이 50V까지 측정하는 모드니까 요 눈금판 읽을 때도 가운데 50이라고 써있는 요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아날로그 테스터기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극성을 틀리면 안 됩니다. 특히나 DC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극성을 틀리면은 이 바늘이 거꾸로 움직이려다가 망가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재보면은 50V 눈금판 기준으로 12V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충전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압을 잴 수가 있고, 자, DC 250V, 500V 이만한 전압을 잴 일은 잘은 없겠지만은 뭐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에는 교류, 콘센트, 그죠? 요거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250. 제가 다른 영상에 콘센트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모드는요, 이거 하기 전에, 자, 여기 전압 측정 모드는 다이얼을 어디다가 두어도 이 테스터기 내부에 있는 건전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측정하려는 전원으로부터 이 바늘을 움직이는 동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측정을 하려면은 이 테스터기 내부에 있는 배터리로 실제로 이 저항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그 값을 재야 하기 때문에 저항 모드에 놓는 순간 배터리를 사용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전압 측정 모드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방치를 하면은 다음날 되면 얘가 죽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반대로 말하면은 저항 측정할 일이 없다면은 얘 건전지 안 넣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날로그만의 장점이죠. 자, 이 저항 측정 모드도 보시면 이제 스케일이 있는데, 이거는 재밌는 게, 이 셀렉터 보시면은 파란색이죠. 눈금판에서도 파란색 부분의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얘는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 저항, 이 왼쪽, 숫자가 작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낮은 숫자는 간격이 넓고요. 큰 숫자는 간격이 조밀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보시면은 노랑, 보라, 빨강, 금색. 노랑은 숫자 4를 의미하고요. 보라색은 7입니다. 그러면 47. 그 다음에 빨강은 숫자 2거든요. 10의 2승, 즉 100. 47 곱하기 100, 4.7kΩ짜리입니다. 얘는 갈색, 회색, 갈색, 갈회, 갈. 갈은 1, 회는 8. 1, 8에다가 10의 1승, 180ohm이죠. 180ohm을 재려면은, 자, 스케일에 100을 주고 하면은, 요 숫자에다가, 보이시는 숫자에다가 요 스케일을 곱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참, 아날로그 저항 측정기는 반드시 먼저 쇼트 해가지고, 이 눈금판이 0을 가리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0점이 안 맞으면은 여기 0점 조정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걸로 0점을 맞추고 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 배터리가 쓰다 보면 이제 전압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값도 달라지거든요. 그거 보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5ohm짜리를 재어보면은 얼추 맞죠, 그죠? 1.8 스케일이 10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85. 그 다음에 이거는 4700ohm.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숫자가 너무 조밀한 곳에 바늘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4700이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죠, 그죠? 거의 50 가까이 있으니까 5000 근처인 거는 맞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을 올리는 거예요. 자, 스케일을 바꿨을 때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0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초점아 맞아라. 5 조금 안 되죠? 간격으로 봐서는 얼추 47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숫자에 1000을 곱해서 읽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류. 전류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게 극성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범위를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전류는 전압은요, 압력이 얼마인지 살짝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왜 음식 요리를 해가지고 이 맛이 괜찮은지 뭐 맛을 본다든가 간을 보는 느낌, 요게 전압 측정이거든요.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맛보는 게 전압 측정이라면은, 전류는요 실제로 이 테스터기를 관통해서 다 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리에 비유를 하자면은, 한 냄비 만든 요리를 실제로 이걸 먹었을 때 배가 얼마나 부르냐를 알기 위해서 직접 한 냄비를 통째로 다 먹어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용량 이상으로 측정을 하면은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용량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250mAh가 맥스니까 아까 요 12V 배터리에 180ohm짜리 저항을 걸면은 12 나누기 180 하면은 얼마죠? 0.0666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6mAh가 나오겠죠. 66. 짠, 이렇게 하면 이제 66mAh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조그만한 저항에다가 66mAh 전류를 흘리면은 줄열이 생겨가지고 오래 재면 뜨겁습니다. 탈 수도 있어요. 잠깐 측정하고, 여담이에요. 이미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 회로였다면은 뭐 측정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요 용량을 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측정기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였고요. 디지털 측정기로는 조금 더
편리하고 또 많은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디지털 측정기도 모델이나 가격대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대상, 종류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이제 교류, 전류, 그 다음에 교류, 그죠? A, 암페어, 교류, 전류, 직류, 전류, 그 다음에 교류 전압, 직류 전압.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헤르츠라고 되어 있죠. 교류 전원의 주파수 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류 전원이 60Hz 전원이냐, 50Hz 전원이냐 이런 거 주파수 측정도 되고, 요거는 콘덴서 그림이죠. 콘덴서 용량이 얼마인지 또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보시면은 옴 저항이죠, 그죠? 그래서 자, 디지털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프 단자가 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을 재더라도 이런 디스플레이도 구동을 해야 되고요. 배터리가 소모가 됩니다. 물론 전자식 장비는 자동 오프 기능을 지원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항상 사용이 끝나면 오프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직류 전원. 디지털 장비가 편리한 이유는 스케일이 따로 없습니다. 예, 알아서 이렇게 변하죠. 낮은 전압을 잴 때나 높은 전압을 잴 때나 별도로 스케일을 만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디지털 측정기의 최대 장점이죠. 예, 11.7이 나오네요. 역시 12가 안 됐어요. 충전해야겠네요. 이렇게 전압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류 전압도 마찬가지. 예, 이것도 똑같은 장비로 220V 재는 장면이 전에 있었습니다.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직류 전류도 이렇게 간접 측정하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직류든 교류든 이런 후크가 있는 장비는요, 교류를 재고 싶으면 교류, 직류를 재고 싶으면 직류에 맞춰 놓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 보통 이제 단상 전원을 쓴다고 쳤을 때 도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을 거잖아요. 주의하실 거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이렇게 후크를 걸어야 됩니다. 두 가닥을 다 걸게 되면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서로 상쇄되면은 합이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값을 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닥만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런 측정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선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이렇게 간접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최대 장점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존의 장비처럼 직접 테스터기를 관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거라면요. 그렇죠. 이 회로를 중간에 잘라가지고, 잘랐다고 치고 잘린 지점을 이렇게 리드선을 대가지고 측정을 했어야만 했죠. 예, 그런데 요거는 간접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생략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전원 주파수 측정 보여드리려면 리드선을 여기 갖다 대야 되니까 교류 전압도 한번 보시죠. 지금 교류 전압 모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리드선을 콘센트에 직접 꽂는 것보다 이런 팔자 코드가 있으면요, 팔자 코드를 먼저 콘센트에 꽂고 팔자 코드랑 리드선을 대가지고 측정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자, 전압을 잴 것이므로 AC 볼트에다가 놓고요. 리드선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전압이 뜨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15V가 뜨네요. 220에서 약 5V 정도 모자라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측정을 한번 해보죠. 자, 주파수 모드에 놓고 교류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지금 59.9Hz가 뜨죠. 60Hz. 아주 깨끗한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0.1Hz의 오차.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봐도 되겠죠. 대한민국 전기의 품질은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전원 주파수 측정도 되고요. 콘덴서 용량 측정 이것도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실험할 만한 적당한 콘덴서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뭐 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 남았네요. 저항. 자, 저항도 이런 디지털 계측기는 편하죠. 0점 조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스케일이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맞춰가지고 딱 리더선을 대기만 하면은 와 179, 예 그죠, 180ohm짜리 저항인데 금색이라는 거는 오차 범위가 까먹었어요. 5% 이내였던가? 뭐 그럴 거예요. 이거는 4.7K 짜리였죠? 예, 4.63 나오네요. 오차 범위 예, 거의 4.7kg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측정할 대상, 즉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덤으로 전원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계측기 멀티미터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계측기 사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전류 측정하실 때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전압 측정할 때는 이렇게 전원에다가 직접 접촉하잖아요. 전원에다가 220V 뭐 교류가 됐든 건전지가 됐든. 전류 측정 모드에서는 절대 전원에 직접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전류 측정 모드에서는 이 계측기 자체의 저항이 0이 되거든요. 왜냐면 전류 흐름을 다 받아줘야 되니까. 전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전류 흐름을 다 받아줄 수 있게 저항치가 0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쇼트죠. 이론상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겠죠. 물론 전원의 내부 저항, 그 다음에 도선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계측기가 타버립니다. 소손이 됩니다.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건 디지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접 측정이니까 매우 강한 전류도 측정이 되지만은 디지털 계측기 중에도 이렇게 직접 측정 방식인 경우에는 절대로 전원에 직접 연결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에 써 있거나 매뉴얼에 써 있을 거예요. 최대 전류가 얼마까지 잴 수 있다.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